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가격이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는 아예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구까지도 하락세로 전환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 추세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일시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지금 현재 보면은 많은 언론 기사들에서 부동산의 가격들이 폭락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또는 조정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지금 현재 실제로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다. 많은 분들은 조정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다 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하락하고 이런 것들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되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 하락이나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가면 이 하락세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 오게 돼요. 그랬을 때 어쨌거나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또는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3년 동안 최근 폭등했던 부동산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폭등 장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등,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올라갔던 가격들은 또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가 상승만 계속 외친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그 상승을 맞출 수가 있고요. 하락을 계속 외친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언젠가는 그 하락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론자와 하락론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본인의 한쪽 방향성의 그런 부동산의 그 시각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의 시작은 하락 추세 맞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강남권마저도 하락 추세로 돌아서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리 저항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됐는지 조정됐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했을 때 한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그것은 서울의 25개구 모든 자치구가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면 그거는 하락 추세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지표들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의 핵심적인 지역들마저도 거래가 급감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서울의 핵심 지역에 거래가 되는 계약금까지도 포기를 하면서도 거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부동산의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인정하고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빠르게 진행이 됐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일정 구간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지켜볼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떠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이 하락 추세를 맞아들일 것이냐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하락 추세가 점점 더 지속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는 하락을 점치고 관망하는 수요자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하락하기를 더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매스 매체, 그리고 유튜버들,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는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폭등했던 장세에서는 누구나가 이렇게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너무나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하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의 하락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폭락, 하락, 또는 침체, 조정,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고, 전 고점 대비 7억이 빠졌다, 6억이 빠졌다, 30%가 빠졌다, 이런 기사들이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사들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그런 유튜브들을 더욱더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언론 매체, 미스 매체의 내용들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너무나 많이 올랐던 주택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주택 가격이 더욱더 빠지기를 원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하락을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일정 시점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승에 너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다면은 앞으로는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상승보다는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락을 통한 유튜버 분들도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치우친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조정기를 거치고 있고 어쩌면 하락기를 거치고 있고 이 하락 장세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상승으로 될 거고 그 상승 기류가 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재의 상황을 직면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택들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제가 봤을 때 하락 국면에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 분들은 지금 전 고점 대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사고 싶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왜? 취득세 중과라는 부분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취득세를 중과하면서까지 이 하락 장세에서 부동산을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후에 취득세의 중과는 아마 완화되게 될 겁니다. 부동산의 거래가 이렇게 급감하고 거래가 안 되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받는 국면이 계속 되게 된다면 이 취득세의 중과 완화가 이제 해제가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완화가 되고 폐지가 됐을 때 다주택자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주택의 가격들을 보면서 그때에도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주택자 분들이나 투자자 분들이 그런 주택들을 사지 않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극심한 공포에 폭락이 진짜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부동산 완화책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들, 거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완화책들이 나올 건데 그런 완화책들이 나오면서 그런 강도에 따라 가지고도 계속 부동산의 거래가 안 되고 급감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정말 침체로 갈 수 있는 정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는 측면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3년 동안 큰 폭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가수요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규제 완화책들, 강한 완화책들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양도세 완화는 유예기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시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예로 들게 된다면 이제 모닥불이 엄청나게 크게 불길이 최고치로 솟았는데 이 불길이 이제 꺼지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무언가의 완화책들 또 무언가의 액션을 취했을 때는 이 모닥불의 불씨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고 이 시기를 조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의 저울질이 올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쩌면 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아무래도 완화에 대한 부분들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이 지금과 같은 부동산의 거래 급감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규제의 완화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정부 정책을 내놨는데 이 신정부에서 부동산 정부 정책을 내놓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죠. 핵심적인 그 정부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리고 공급에 대한 확대 얘기는 했지만 270만 호의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디테일한 대책들 그리고 규제 완화책들로 이어져야지만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는 이러한 정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죠. 앞으로의 이러한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그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때에도 만약에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아마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음을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고 관망하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정부 정책의 변수들 그리고 그런 변수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도 부동산의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런 지역들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지역들을 보고 있고요. 그런 지역들 중에 진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리고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단기간에 개발 호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 계속 그런 호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1년이나 2년, 3년 내에 이런 개발 호재가 완료가 되는 지역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 전세가라든가 매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런 지역들을 앞으로 이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언제나 기회는 있고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관망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관망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 정책의 기반으로 한 그때그때 전략들, 그리고 그때그때 대응 방안들을 보시고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부동산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체크는 뭐냐면 거래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언제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많이 핵심적인 지역에서도 생기게 된다면 수요자들이 이제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들은 핵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핵심 지역에서도 미분양 물량들이 지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런 청약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도 2순위 또는 지금 현재 2주택자 이상은 1순위에서 자격 제한이 있지만 이런 자격 제한 역시도 풀어주게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들한테도 미분양 물량들이 발생하고 이런 청약의 시장들이 외면받게 된다면 그때 시장이 정말 극심한 공포기의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시장은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을 지나고 2012년도의 시장이 이런 시장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조특법에 의해서 세금의 혜택을 주면서 이제 부동산이 일부 거래가 되고 실제로 내가 전세 수요로 있던 사람들이 매매가 필요하다고 실거주의 요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상황들이 똑같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규제책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종잣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잣돈이 없는 사람들, 없는 분들은 이런 기회가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계약금 10%만 있으면 내가 중도금 대출, 이제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유의자에서 무이자 해주는 분들이 많죠. 부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10%의 계약금을 할 수 있는 자금 마련은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금 마련 수단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셔야지 앞으로 만약에 이런 규제책들이 나오고 부동산의 가격을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고 정부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극심한 침체기로 온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진 가격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재테크하거나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겠죠. 종잣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회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말씀하시는 것들이 부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조차도 말씀하시는 것이 저축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는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돈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키면서 내가 내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그리고 일정한 기회가 왔을 때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무언가를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종잣돈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3년 내내 종잣돈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소비 지출을 통제하고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만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대책들, 규제 완화책들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플러스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켜서 활용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상급지의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어쩌면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1997년도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어쩌면 오게 된다면 그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컨덤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결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의 추세는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의 상황은 하락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완화책들 중에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수요 시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 시장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가격이 급감을 하고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이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가 정말 침체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들은 종잣돈을 마련하신 분들 그리고 소비 지출을 통해서 이 종잣돈 플러스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이 하락 추세의 침체기 시장에 오게 된다면 이 시장 속에서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된 뉴스라든가 기사들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장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임장이라든가 부동산의 현 재반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발로 뛰는 것이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하락 추세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